패널 선생님들의 좋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한 명씩 꼭 해야 됩니다. 정국진 선생님께 좀 뭐 코멘트이기도 하고 이제 사실 여쭤본 의견을 여쭤보시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으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이게 정말 끝까지 그 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를 해결하신 거를 저는 축하드리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캐방 바깥에 있었는데 주니어 선생님이 이제 다이그노스만 NGO를 했는데 레프트 메인에 갑자기 바이섹션이 생겨가지고 메인에서 딱 끊긴 그런 케이스가 한 명 있었거든요.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메인 다이그노스틱 카테타가 메인 9월에 붙어 있으면서 프레셔도 안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콘사스 에이전트를 쏘면서 갑자기 다이섹션이 생겨서 그 환자가 아무것도 못할 속도로 그냥 떨어지면서 이제 익스파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교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휴지한 굉장히 큰 수도루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트루루멘은 이제 콜랩스돼 있고, 그리고 디스탈 트루루멘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CTO 할 때 ADR 할 때처럼요, 이제 너클와이어로 쭉 수도루멘 쪽까지는 이제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ADR 스팅레이가 접근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카테타가 이제 쭉 거기까지 접근한 다음에 하이리 페네트러블한 가이드 와이어로 이제 뚫고 트루루멘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건 어떻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저희 캐스룸에서 있었던 케이스를 보면서. 그래서 교수님 케이스도 제가 이제 생각했던 케이스하고 일맥상통한 면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휴도루멘이 엄청나게 크게 생겼고 디스탈 트루루멘 콜랩스 돼 있고, 약간 디스탈 트루루멘이 조금 뭐 그래도 남아 있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대처하면 어떨까 하고 교수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ADR이 가능은 한데, 일단 RCA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뭐 문제가 없지만, 레프트 메인 같은 경우 ADR만 해서 하시는 브랜치 등 뭐 복잡한 문제가 있고, 앞서 보신 대로 폴스 루멘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ADR이 어느 가능한데, 앞서 보신 폴스 이미 너무 커져 있으면 사실은 ADR로서 다시 트루로 들어오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뭐 큰 방법이 별로 없고요. 뭐 아마 가능하면 에크모를 우선 뭐 빨리 고려를 하시고, 뭐 안 되면 뭐 서지컬도 한번 고려를 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구진 교수님한테 뭐 사실은 어떤 급성 합병증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시술자 뭔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하실 때 아까 보여줬던 4개 에피소드가 다 흉부외과의 백업 하에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교수님 하시다가 나중에 부를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특히나 보면 다른 병원에서 와이어 쭉 밀려가지고 온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바이패스로 바로 보내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흉부외과가 바로 수술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안 그렇습니까? 뭐 수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첫 케이스 아까 보여드린 수술 이제 불렀는데, 뭐 수술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뒤에 가능하다. 환자는 계속 VP 뜨고 ST 디프레션이 있고, 또 밤늦게 환자 리프가 됩니다. 흉부외과 뭐 선생님 오고 뭐 마취과 열고 하는데도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말은 맞지만 생리 병원이나 뭐 저희나 비슷할 겁니다. 흉부외과 백업이 병원에 있다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 쪽에 석세스풀리 잘 됐지만 이게 와이어를 어큐트 앵글로 만들어 놓고서 사실 추루 쪽으로 펑처되는 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탠스트롯이 또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게 그 와이어 디렉션을 정확히 추루 루멘 아주 콜랩스되어 있는 루멘을 따라서 프로그레스 시키는 게 사실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추루베스 루멘의 월 퍼포를 만드는 게 제일 문제고, 그래서 지금 그 팁이 있으세요? 지금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쭉 어드밴스를 시키셨는지. 뭐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이 뭐 다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이도저도 안 되고 흉부외과도 안 되고 환자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이판사판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다행히 와이가 해필 그대로 뚫고 안 가고 아래쪽으로 또 꺾여 내려간 바람에 아주 운 좋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는 스탠트 포션에서 그 와이어가 안 들어갔으면 스탠트 디스탈에 폴스 루멘이 좀 커져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처음에 계속 그 아래쪽에서 트루로 뚫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워낙 스텐트로 폴스룸이 다 커져 있는 상태에서 네. 도저히 그 트루룸의 그 벽을 뚫기에는 폴스룸 공간이 너무 커서 도저히 뭐 저 지지를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중에서 많으면 아무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뭐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운이 좋게 됐지 환자를 아마 잃을 뻔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환자가 언스테이블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하면 모르겠는데 언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 세 케이스는 그 지난번에 언제 다 봤던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와이어 늘어진 거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것 같은데 그 와이어 인터랩 시키느라고 그 멀쩡한 혈관을 메인까지 다 스텐팅하기 전에 거기도 가이딩 꽂고 최대한 스네어로 인트라 코로나리에 조금 남더라도 제거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긴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네. 처음부터 앞서 말씀드린 거기를 대로 와이어 두 개도 음, 써보고 스네어도 써보고 볼로너를 옆에 넣어가지고 좀 분리해보기도 했는데 일단 와이어가 풀리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와이어 끝이 거의 안 보였고요. 둘째는 그 와이어 끝이 인탱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와이어 두 개를 꼬거나 볼론 아무리 해도 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베일아웃으로 인트라 코로나를 시도는 했는데 안 됐다 이거죠. 네네네. 포셉은 안 써보셨어요? 포셉. 폴셉도 중간에 아시겠지만 네. 이게 스텐트 그냥 똑 부러진 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게 필라멘트가 좀 완전히 풀려가지고 일단 와이어가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블라인드하게 스페이스 좁으니까 블라인드하게 잡아서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얘기해.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페모랄 어프로치에서 레프트 메인까지 폴셉 디렉션도 그쪽 메인 쪽으로 가기도 어려웠고요. 폴셉 서진 않았습니다. 그 시간 제한 있으니까 또 다른 제목 국형동 선생님 계세요? 그 네, 국형동 선생님의 그거 기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로타 스티프 와이어가 끝까지 박혀 있는데 뭘 잡고 있다 루스닝 그 와이어 로타 와이어가 밴딩되면서 같이 따라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그 케이스도 내가 본 케이스긴 한데 왜 와이어가 있는데 버가 튀어나간 거예요? 그 로터 퍼포되기 직전 엔저 보시면은 이제 거기서 마이크로 카테터를 더 어드밴스 할 때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 럽처된 포인트가 아까 넘어가지 못했던 그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마이크로 카테터를 진입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아마 퍼더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퍼포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퍼포되기 직전에 보면 와이어가 조금 더 디스탈로 어드밴스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전에 오히려 좀 덜 들어가 있을 때는 이 프롤랩스 될 만한 앵글이 잘 안 나와 있다가 와이어가 더 딥하게 갇히게 되면서 이 와이어가 퍼포되면서 뚫고 나가기 좋은 앵글을 더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와이어가 밴딩되면서 같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도 끊어졌거든요. 밑에 디스탈을 끊어지고 끊어졌고요. 그걸 뚫고 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와이어가 끊어지고 프랙처된 프랙처된 것 중간에 프랙처가 되고 버가 튀어나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보면 중간에 그 와이어가 검은 부분으로 로타 네, 네. 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사실 되게 싫어해서 그걸 더 넣고 네. 거기를 안 건드리면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같은 상황이면 예방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네. 서제스트는 예방 빨리 캐비지를 보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로타가 안 나가게 하는 방법. 아, 로타가 안 나가게 하는 방법이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미 제 그 한 가지 생각은 지금 제가 원래 루틴하게 로타 익스트라 스티프 와이어를 쓰거든요. 로타 그냥 와이어를 안 쓰고 그런데 만약에 그냥 로타 일반 와이어를 썼으면 조금 더 디지털 와이어링이 쉽게 됐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나 있고요. 앵글드 부분은 네. 로타를 밀 때 예. 패킹 모션을 하는 것도 좋은데 천천히 해서 네. 와이어가 프로랩스 되지 않도록 해야 맞습니다. 되고 아까 보면 와이어가 떴어요 한번 중간에 네. 그때 끊어진 거예요. 그 앵글된 부분에서 네, 네. 그러면 딱 치고 디스라치 나가기 된 때문에 순간에 끊어졌어요. 선생님이 좀 스무드하게 했으면 조금 그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고 예. 와이어를 조금 더 깊이 넣고 했으면 네. 그럴 가능성이 앵글이 펴지면서 오히려 그 로타가 안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훈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에크모를 넣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 맞습니다. 선생님의 그 프리엠티브한 에크모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이 있어도 네. 그 준비를 하고 했으면 언제든지 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프로필락틱 IABP 정도 하는데 에크모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에크모가 훨씬 더 보험이 돼요? 보험 네. 안 돼요. 그 환자가 카디오제닉 샥이 한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 댐핑된 이후에 그걸 이제 리코딩을 남겨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변명을 하자면 아까 처음에 처음에 1.25로 이 그 로타를 할 때 그 퍼포된 사이트가 완전히 잘 폴리싱돼서 더 이상 저항이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마이크로 카테터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고 와이어는 조금 더 내려와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 위에서는 다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시 와이어 앵글이 바뀌면서 그 로타버의 진입 각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마이크로 카테터가 퍼더 데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고 그 밑에 두 번째 썰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내려가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났던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근데 특히 LAD 디스탈 쪽에 이렇게 아주 시비얼리 앵귤레이티드 디렉션이 오퍼짓 방향으로 이렇게 완전 마치 돼지꼬랑지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쌤 뭐 아까 와이어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그게 오히려 모션 자체의 디렉션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아까 이승원 쌤이 말한 대로 이게 스트레이트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찬스는 더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와이어를 조금 더 넣었으면 어쩌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박하국 쌤한테 질문 없으십니까? 네, 박하욱 쌤한테 질문하는데 그 좀 다른 거긴 한데 제가 전에 그 50대 여자 환자분 어거노빈 테스트하다가 서커 오스 토탈 오크션을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환자가 뭐 인트라 코로너리로 뭐 아이소켓도 줘보고 니코란딜 뭐 피오 뭐 니트로글리세린 줬는데 다 풀리질 않고 그 아데노신을 이미 줘보니까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또 막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베라파밀도 당 효과 없었고요. 뭐 다른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경험 있으시면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얼거노빈 테스트하다가 리프렉터리 스파즘으로 뭐 저는 개인적인 경험은 없는데요. 뭐 이야기 들은 적은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방법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혹시 뭐 이승환 선생님이나 김승 교수님이나 뭐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아니, 저 뭐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는 이제 뭐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혹시나 뭐 아데노신 주고 조금 풀려서 플로우가 조금 보인다 그러는데 또 올라 그러면 와이링하고 디스탈에 마이크로 카테터 넣어보고 뭐 디스탈을 뭐 풀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환자 안 만나기를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정국 쌤 팁 있으십니까? 리프렉터리 저 같은 스페즘. 경우도 여러 번 겪어봤는데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쓰는 혈압유전 나트레도 니코란딜 기본으로 200마이크로씩 3번 인터코나리 주고 그냥 셀라인 플러스를 계속 해주고요. 인터코나리 셀라인 계속 해주고 이노트로픽스 풀로 주고 하이드레이션 풀로 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아트로피나이제이션을 0.5씩 한 두세 번 줘서 레이트를 빨리 플러싱 해주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인트라코나리로 에피네프린도 주고 뭐 이렇게 할 거를 다 해주면은 그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오퍼레이터는 계속 셀라인 플러싱을 코로나에 주고 혈압에 영향 별로 니코란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뭐 잠깐 안 뛰면 카디악 마사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인트랙티블 스파즘이건 뭐 노리플로우로 잠깐 어레스트 오건 해서 거의 대부분 제 기억에 놓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두 가지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하면 ROSC를 충분히 노리플로우나 마크로 바스클라 스파즘에 의한 어레스트는 다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하웅 선생님 그 니코란딜 얼마나 줬나요? 용량을? 거기서는 박하웅 선생님 할 때는? 뭐 환자들마다 다른데요. 니코란딜 보통 저희 그 FFR 할 때 니코란딜 2mg 정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저기는 맥스 5mg 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뭐 8mg, 10mg 이상 준 적도 되게 듬뿍 많아요. 주면 됩니다. 네, 네. 별 크게 제일 이제 흔히 올 수 있는 거기서 심하게 올 수 있는 부작용 말리그넌트 아리스미아라 그러는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노리플 왔을 때 더블루멘 카테터는 안 쓰나요? 와이 안 빼고 더블루멘 카테터 쓰면 되는데. 그
아스피레이션이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아스피레이션 카테터가 결국엔 듀얼루멘 카테터니까요. 그거를 써서 그냥 놔두고 스트롬보 석션하기 전에 디스탈에 그냥 뿌리고 그다음에 다시 그렇죠. 네거티브 걸어서 빼주는 적은 있었어요. 저는 더블루멘 카테터를 써서 이제 안지어도 해보고 혹시 달색이 있는지 스럼부스인지 그냥 엠볼리제이션인지 파악을 하고 그 트리플 그걸 주는데 그러면 좀 대부분이 해결되는 방향이더라고요. 오길철 쌤 마지막 시간이 지났는데 질문은 그래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오길 쌤 질문 있으시면. 오기철 선생님 그 궁금한데 몇 가지 케이스는 다 사실은 잘 안 된 그 클로저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케이스 5번째 이렇게 찝힌 것 같은 경우는 네.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게 찝힌 것 같아서 잘라져 보이는 것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환자가 디스크 디렉션이 잘못 거의 된 건가? 네, 아니면 아마 그 다이섹션이 잘 안 되면서 이제 프로글라이드가 처음에 잘 안 됐던 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제가 직접 하고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서 그 간호 기록이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그때 프로글라이드 환자 그 타브하고 이제 라지보 그 시스 들어갔다 나오면서 클로징이 잘 안 돼서 제 생각에는 프로글라이드 2개 쓰고 하나 하고 페모실 하려다가 너무 피가 많이 나서 프로글라이드 2개를 쓰고 그 다음에 페모실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찝혔던 것 같고 그 페모실의 디스크가 그렇게 막은 거가 아니고 프로글라이드 그러면은 프로글라이드가 너무 숫자가 글쎄 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왜 그렇게 엔지오그래피컬 모양이 보일 수 있는지. 이게 타비 할 때 보면 타비 환자들 대부분 POD를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그 프로글라이드 뒤에 열린 다리가 당겨져 올 때 뒤에 카리나를 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카리나를 뒤쪽에 물고요. 칼슘에 박혀가지고 같이 물고 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음.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경우 가끔 있어서 근데 대부분은 바로 확인만 되면 벌룬하면 대부분 문제 없이 실이 끊겨지는 것 같아요. 큰 우리 럽처 우리 리스크 소위 없이. 말하는 그 약간 그 코로나리 얼서러티 플렉처럼 약간 보였었잖아요. 저 환자도 보면은 파이널 네. 안지오를 봐도 계속 이렇게 디퓨즈하게 리전이 좀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이 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커먼 피부나 상부 쪽에 그러니까 일리학에 해당하는 쪽은 일리학은 워낙 스텐트 페이턴스가 좋기 때문에 그냥 주저없이 루틴 스텐팅, 그라프트 스텐팅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커먼 피모랄 바이포케이션은 즉각 고비는 넘겼는데 나중에 오래 지나면서 리스테노시스가 오고 또 손봐야 될 일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환자분들은 문제가 반드시 되기 때문에 조금 매니지를 신중하게 하는 거를 꼭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그냥 즉각 그라프트 스텐팅을 넣는 거를 최대한 아껴서 프론드 발렌 인플레이션을 먼저 리키지가 좀 꽤 돼도 해놓고 밖에서 익스텐 컴프레션하면서 온사이트에서 좀 관찰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아까 케이스 중에서도 일부는 좀 내기 굉장히 가늘거나 또는 특히 슈드 애니즘 같은 경우는 풍선으로 막고 좀 눌러보고 이렇게 풍선을 막으면서 스롬빈 인젝션하고 먹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풍선으로 캄다운하거나 컴프레서블 에이리어다 커먼 피머랄에서 누를 수 있는 구조고 컴프레서블 에이리어면은 웬만하면 좀 스텐트를 아끼는 쪽으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2차 수술을 하거나 뭔가 다른 이벤트를 줄일 수 있지 그냥 바로 멈추게 한다고 그래프트 넣는 그거는 최대한 롱텀을 생각할 경우는 피해야 된다.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뭐 그 수도니즘 케이스는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긴 했는데 조금 뭐 뭘 더 해보거나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환자들이 또 거기를 찌를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 없어가지고 만약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면은 또 하나가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사실 저 환자들 뭐 거의 한 30분 거의 1시간까지도 컴프레션을 했던 환자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저녁이고 밤이고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저도 생각을 하고 쌤. 있습니다. 네, 그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맞아. 같은데요. 이게 모듈레이션을 정말 못하는 게 시간을 못 지키는 건데 조재영 선생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질문인데 그 조인트 에어리아에 뭐그 셀프 익스펜더블도 넣고 벌룬 익스펜더블도 넣고 하셨는데 벌룬 익스펜더블은 아무래도 좀 스티프하기 때문에 조인트 에어리아에 혹시 부담이 가지 않을까요?
그 벌룬 익스펜더블 넣었던 그 환자는 사실 거의 뭐 베드리든이고 하기는 하셔가지고 향후에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벌룬 익스펜더블이 잘 안 늘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대부분 사이즈가 많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하려다 보면은 뭐 이거는 이 사이즈가 있고 저거는 저 사이즈가 없고 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넣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훈적인 강의가 됐고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코액터가 진행되겠죠. 네, 그럼 내년에 뵙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